또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 증빙 서류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혹은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데 로컬 AC 혹은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거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과세 유형을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다 라고 해서 5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예요. 영원을 산출한 거죠.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될 거고,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게 작성이 될 거고,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라는 게 같이 작성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이 아래 칸에다가 그냥 날짜는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과세 유형을 12번이라고 쓰고 12 매출 영세, 그리고 100만원에 그냥 똑같이 범어 산업으로 갈게요. 전자에요. 영세율 구분은 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그냥 외상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F12번 새로 고침을 하면 5번 칸에 들어올 거고, 지금 입력한 게.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는 것도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번엔 똑같은 거래처 범어 산업이니까 두매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곳이니까. 근데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은 200인데 그래서 세기 1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영세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있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해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면, 그럼 우리 영세율 구분 틀리면 뒤쪽에 있는 부속 서류도 틀려지니까 전부 다 우리 채점하는 기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방금 3번 선택했으니까 3번 온 거고, 치수초라면 또 여기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일본 신고 기간 동안. 자, 그리고 우리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고 있죠. 컴퓨터에. 자, 이것도 클릭해 보면 구경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고, 자, 여기에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시면 클릭해서 뭐 내국 신용장이다, 제품 매출 그냥 404번이라고 치세요.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치고 확인하면 방금 입력했던 전표가 들어오죠. 그러면 내국 신용장 서류 번호하고 발급 일자만 내용을 보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서류 번호 쓰고. 자, 이것들이, 자, 여기 12번 매출 신용장 어떻게 왜 이렇게 많지? 자, 이건데,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영세율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도 우리가 영세율 적용이 돼요. 수출을 하는 업자하고, 이 수출업자 다음은 바로 그 외국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를 단순 가공을 나한테 의뢰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구 신장이 있으면 내구 신장에 의해서 영세율인데, 그게 없어도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유형에서는 영세율 구분을 3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한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은 10번이에요. 이것도 세금계산서는 봤는데 수출재화의 인가공 용역으로 받게 되면, 그럼 이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영세율 구분을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세무 1급에는 간간히 나오는데 세무 2급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혹시 이제 내려올까봐 이제 세무 2급을 급수를 계속 세무 1급계 세무 2급 오고 세무 2급계 획 1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 중에 혹시 얘가 있으면, 자, 근데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인데도 내국 신용장을 제시해주면 이걸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 이걸 주지 않았는데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 글자 있으면 이거하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12번 매출 영세고, 자, 그리고 다음은 자, 증빙 서류가 자, 전자계산서. 자, 이 계산서라는 건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죠. 그래서 13번 면세 매출. 그럼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겸용사업자, 과세품과 면세품을 같이 파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면세 매출도 같이 신고를 해줘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겸용사업자는 버짓 신고할 때마다 해서 1년에 4번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겸용사업자는 신고할 때에 같이 제출하는 게 부가지 신고서와 부가지 신고서의 과세 표준 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할 건데, 그럼 이 과세 표준 명세서에 여기에 84번 칸에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신고를 할 거예요. 계산서 발급 금액. 자, 그럼 이번엔 아래에 3번에 13번 매출 면세인데, 죄송해요. 내가 왜 이걸 안 썼을까요? 그럼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매출 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줄 거예요. 이번엔 계산서 합계표. 빨간색 계산서끼리 모아서 매출 처별 계산서 합계표, 파란색끼리 모아서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럼 13번 매출 면세라고 해서 얘도 그냥 100만원 범어산업의 전자이어 외상 똑같이 그냥 써서,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쭉쭉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로 가고, 자, F12번 새로 고침하면, 자, 새로 고침하면 누르시고 F12번.
자, 여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과표명세라고 위에 F4번이 있어요. 과표명세. 자, 여기 과표명세 F4번을 클릭하면 자, 얘가 과세표준명세서인데 여기에 84번 칸에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서만을 위한 건 여기인데 그런데 면세 매출에 대해서 쓰는 칸이 바로 위에 보시면 자, 참고로 이것만이 아니고 면세 매출을 위한 칸, 면세 매출이라는 게 매출이 수익 금액이라는 게 법인세법상의 경우에요. 얘는 80번에 면세 매출만 모아서 같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매출액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매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매입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그럼 면세품은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과세표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여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된 매출액 같은 게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돈 번 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쓴 거예요. 근데 완전 매출액하고 100%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유사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돈 벌어야지만 세금 내는 건데 돈 번 거 아닌 거다라고 하는 항목도 따로 있는 거예요. 돈 번 거 아니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죠. 자, 우리 그때 아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무증빙이거나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과세거래인데 무증빙이거나 부가세를 받는데 혹은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혹은 무증빙의 대표적인 것 간주 공급 혹은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간주 임대료 이런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것들 이때 우리는 14건별을 쓸 거예요. 그럼 14건별 이 유형은 일반 개인이나 이런 비사업자들하고가 많기 때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고 과세 이용에서 증빙 없다는 표현은 건자라는 글자를 쓰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증빙 없다라는 말을 기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세거래인데 증빙 없다라는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여기에 뭐 들어올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부속 서류가 있을 게 없어요. 자, 그럼 매매추전표에서 14건별을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110만원이다 라고 쓰시고
공급 대가 써야 분리해 줄 거니까. 그죠? 자, 거래처는 그냥 비워놓고, 자, 분계는 혼합. 자, 이걸 간주 공급에 제품 그냥 80만원짜리 중 간주 공급이라 볼게요. 그러면 제품 조교 8번 80만원 차변의 접대비다. 이렇게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컴퓨터 생각보다 똑똑하네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제품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거예요. 간주 공급인 경우에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4번 칸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그냥 구경 안 하면 갈게요. 과세표준 명세서 있죠. 과세표준 명세서에서는 지금 이 돈이 얘 100 있는데 얘가 여기 안 들어와 있죠. 300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얘가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간주 공급은 수익 금액이 뭐냐면 돈 벌었다는 건데, 방금 이거 우리 돈 번 매출인가요? 지금 얘가 돈 번 건가요? 돈 번 거 아니죠. 그래서 돈 벌었다고 세금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간주 임대료 나면 간주는 번 거 아닌데 벌었다고 우기는 거잖아. 그죠? 그건 부가세법 이야기고, 딴 세법들은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진짜 돈 벌어야지 세금 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15번은 쓸 일이 없고, 자, 이번엔 직수출이다 혹은 뭐 선적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16 수출을 선택을 할 거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수출, 대행수출 포함. 직수출은 영세율 거래인데 증빙을 줄 필요가 없죠. 증빙 없다가 부가신고서에서는 기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신고서는 6번에 기타 들어가게 될 거고, 직수출하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와 혹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리고 잘 쓰진 않는 거지만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것도 제출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16 수출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하셨으면, 자, 우리가 수출하는데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여기다 쓰면 뭐 뒤쪽에 뭔가를 더 많이 해주는데, 자, 이 수출 신고 번호까지 다 하면
우리 수주 시점 명세서라고 있죠. 그 전에 죄송해요.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야지. 새로 고침하면 6번에 들어갈 거고. 근데 이거 몇 번 보니까 규칙 알겠죠? 과세다 영세다에서 세금계산서 아직 완본 신용카드 연금 영수증 증빙 없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증빙 없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신고서는. 그럼 지금 얘는 수주 시점 명세서 들어가서 4월부터 6월 가고, 방금 입력한 거 불러오려면 위에 보면 전표 불러오기가 있어요. 전표 불러오기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지금 수주 시점 명세서에는 없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거래를 대조시켜줘요. 그럼 이쪽에만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보여준 거고, 지금 수주 시점 명세서에서 전표 불러오기 이거 누른 거예요. 예. 그럼 확인 누르시면 아래에 들어오죠. 원래 수주신고 번호가 있으면 수주신고 번호도 같이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에 통화 코드하고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건 우리 앞에 봤던 거죠. 앞에 12번 매출 명세할 때도 영세율 구분한 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게 왜 없을까요? 혹시 급수를 회계 1급으로 온 거 아니야? 그죠? 세무 2급으로 들어야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방금 영세율 참모서류 제출 명세서 이야기했는데, 잠깐 수정시금 지금까지 부속서류 거의 못 받겠네. 자, 다음 영세율 참모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지금 여기에 입력한 걸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는 것만, 지금 그냥 여기 가보면 전표 처리 있는 게 여기 입력한 걸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는 기능만 열어놓고 불러오는 걸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입력한 걸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이 서식인 거고, 자, 다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과세거래인지를 확인을 해서, 과세거래라면 17번 카드 과세를 할 거고, 이때는 우리 공급가액 칸에 공급대가를 입력을 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얘는 과세거래의 신용카드, 그럼 3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와 비슷한 성격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곳에 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에 17번 매출 과세로 17번 이번엔 110만원이라고 써야 분리될 거고, 그냥 엔터 치면 거래처 나오고, 카드사는 F2번 누르면 제일 처음 BC카드 있네요. BC카드 분계는 그냥 2번 외상. 입력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번엔 3번 칸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얘가 매출차별 세금계산서계표야. 유사한 성격이에요. 얘를 클릭해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여기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이다. 이 칸에 110만원 카드 긁었다고 여기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지금 이 보이는 서식들을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할 거예요.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뭐 카드로 결제 받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면세 거래라면 18번 카드 면세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 거래니까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면세 매출들 들어가 있는 과세 표준 명세서에 80번에는 그냥 같이 합쳐져서 들어갈 거예요. 면세 매출들 들어가 있는 곳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도 신용카드에 면세 적혀 있는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8번으로 해서 카드 면세 100만원의 범어산업 카드사는 BC카드 외상.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새로 고침하면 면세 거래니까 여기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 명세서에 계산서는 그래도 특별한 애예요. 하지만 카드는 특별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인 여기 칸에 이 앞에 13번 매출 면세 100만원 있는 곳에 얘 지금 100만원만 더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말고는 얘는 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해주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 해주는 걸 지출 증빙
영수증이라고 하죠. 자, 이때도 우리는 과세 거래라면 22번 현금 과세를 쓸 거고, 우리 부가가치 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랑 똑같이 보죠. 그래서 3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부속서류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위에 등자 안 쓴 것 같다. 발행 금액 집계표 등자에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는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김행시 선물카드 다 모은 거예요. 우리 체크카드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거 안 봤었는데 이 입력하고 같이 볼게요. 자, 바일날 22번 현과 110만 원이라고 쓰고, 범어산업한테 그냥 현금으로 팔았다.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새로 고침하면 여기 금액이 합쳐져서 200만 원 됐고, 17번하고 지금 22번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합쳐져서 200만 원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이 220만 원이 카드 단말기에 입력해서 뽑은 거겠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쓴 금액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과세로 해서 이 칸이 오늘 이 앞 시간에 말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인데 우린 대상 아니라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추전표 쓰면 자동으로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가서 4월부터 6월을 하면 지금 입력한 22번 현금과세는 현금 영수증의 과세, 그 앞에 했던 신용카드의 면세 매출은 여기. 그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현금 영수증의 면세는 여기 오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과세 유형하고 이 글자만 틀리지 신용카드하고 똑같죠. 그죠? 부가세법은 얘네들은 그냥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자, 이 말고도 뭐 전자화폐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인데 내국 신용장을 제시해서 영세율로 준다라든지, 신용카드인데 영세율, 그런 유형들이 있긴 한데 뭐 시험에는 아직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따가 우리 책에서는 한 번 정도씩 연습하게 문제를 넣어뒀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입력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출은 끝났고, 자, 이번에 매입을 볼 건데, 자, 매입을 보면, 자, 먼저 신고서부터 볼게요. 자, 매입은 아이고.
이렇게 매입이 있고, 그 매입에서는 매출하고 다르게 처음 나누는 게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나눠요.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다, 세금 계산서다, 이 두 개로 분류를 나눠요. 그럼 세금 계산서도 10%다 0%다 뭐 이런 거 안 나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원재료든 아니면 뭐 지금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든 이런 거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 이 둘로 나눌 거예요.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렇게 나눌 거고.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얘는 이 칸은 뒷면인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우측 아래에 얘네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공제되는 것들은 와서 얘도 원재료 같은 일반 매입이다, 아니면 비품 같은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나중에 저와 같이 두 개는 공부를 할 거고, 두세 개는. 그리고 예정신고 때 우리가 환급을 받지 않으면 확정신고 때 해주도록 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동그라미 나에 들어와서 매입세 공제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누락부는 매출이든 매입이든 확정신고서에 매출액과 매입세액에 합산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매입은 엄청 단순하게 되어 있죠. 매입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 그죠? 세금계산서에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적혀 있는 얘는 그거예요. 지금 공제해주는 칸인데 납부유예 돼 있는 게 우리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 거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세금을 아직 정리 다 하지 않고 분납해서 내는 경우에 공제도 분납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입에서는, 자, 매입은 증빙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증빙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혹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꼭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해서 이때 아닌 경우,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51번 매입 과세 매입을 선택을 할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0번이나 혹은 11번 이 둘 중 하나에 들어올 거예요. 10번이나 11번.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서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그리고 건물 등 고정자산이라면 11번에 간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곳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11일 날 51번 매입 과세라고 하고, 자, 100만 원이고, 자, 범어 산업인데, 자, 이번에 분계를 우리 고정자산 비품을 샀다고 볼게요. 원재료를 여러분들 비품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줬다.
입력하셨으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새로 고침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의 아래쪽에 비품이라고 썼으면 컴퓨터는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지하겠죠. 우리가 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 뜨는 거 봤잖아요. 어제는 분기할 때에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여기 11번 칸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 그냥 원재료라고 뒀으면 10번 칸에 갔을 건데 분기를 우리가 비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에서 4월부터 6월 가면 자 여기는 매출이고 매입처별은 여기 매입처별은 여기 그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우리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4월부터 6월) 하면 방금 우리는 비품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이 중에서 기타로 해서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다음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로컬 LC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렇게 있으면 52번 매입 영세가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0번이나 아니면 11번 둘 중 하나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부속서류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리고 고정자산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들어올 건데 수출하기 위해서 샀는데 고정자산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얘 살 일은 없을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52번 매입 영세 10일날 52번 썼죠. 그리고 금액 100만원 거래처 다른 데 씁시다. 그냥 지산 철가 진자이어 혼합 외상 자 그럼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번엔 우리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니까 10번 칸에 들어왔죠.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은 영세율이다 10%다 안 따져요. 안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51번이 일반 매입이었으면 그냥 여기에 200에 10만원이라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합계표도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면 거래처 다르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보이죠. 앞에 같으니까 두 개 합쳐져 있길래 이번 따로 떨어진 거 보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자, 12번 매출 영세고 이번엔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다. 그럼 받았으면 매입이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올 일이 없는데 과세표준 명세서에 85번 칸에는 들어갈 거예요. 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53번 매입 면세 100만 원에 그냥 전자이어 외상으로 그냥 쭉 쓰시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세로 고침하고 F12번 과세표준 명세로 가면 이번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이제 계산서 합계표 앞에 매출 때도 안 들어가 봤구나. 똑같아요. 생계 수익계산서랑 4월부터 6월 가면 매출 매입 있는데 그죠? 세금계산서 때랑 느낌 똑같죠? 세금 칸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서까지 받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과세 유형하고 바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연습하는 거로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